이어서 실시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한테 의뢰해 주실 종목이 어떤 건가요? 네, 동성화학인데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6,600원이고요. 네. 20%. 네. 네, 약간 손해가 났는데 오늘 3.7% 주가가 반등했네요. 네. 예. 아직은 손실 구간이시고요. 동성화학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그 주식장이 나쁘긴 나쁘지만 네. 다른 건 가도 잘 안 가고 실적은 좋다 그러는데요. 네. 안 가서 이걸 보유해도 될까 아니면 추가로 좀 더 매수해도 될까 네. 좀 장기로 좀 보고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장기로 보시고요. 장기로. 네, 길게 네,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보셨고요. 또 동성화학, 업황이 건자재나 또 신발 쪽 만드는 재료를 네. 만드는 업체인데, 네.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세 분 카운슬러 가운데서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정재웅 부지점장. 네, 부지점장님.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정재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성화학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네. 네, 동성화학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 업종이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네. 동성화학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근데 당분간은 동성화학 역시 힘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이제 글로벌 경기와 또 업황 자체에 연관이 돼 있다. 물론 이제 동성화학이 그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멜라민 폼이라는 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주들의 가장 큰 모멘텀은 경기 회복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전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전반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성화학 역시 당분간 주가는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다 했는데 화학업황이 장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내년도에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그냥 마냥 장기로 갖고 있으면 되느냐? 이것은 아니겠죠, 주식이란 게. 그렇다고 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 뒤든 뭔가에 내가 기댈 수 있는 확실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화학업종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못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업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화학 주가가 지금 실적이 양호하다고는 했지만 타 화학주들에 비해서 양호한 것이지 실적이 고성장세를 보이거나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화학 주가는 지금 지난 작년 수준 혹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것이 주가를 상승 추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느냐? 그러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황이 그리고 이 폴리우레탄이라든지 동성화학이 속해 있는 이 화학 제품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내년도에 국내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러진 않죠. 그죠? 올해보다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면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도 화학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지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화학주들이 큰 폭으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 이것은 실적이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 선방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 주가는 15,0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 수준 요 정도를 내년에도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학업종이 턴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주가에 좀 변화가 올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일 때까지는 17,000원 정도를 고점, 그리고 15,000원 정도 수준을 박스권 하단부에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를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하겠는데, 뭐 이번 그 저점을 이탈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다시 밀린다고 하면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이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빠지게 되면 손절로 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00원. 근데 그렇죠. 요즘에 롯데케미칼이랑 이런 건 잘 안 빠지잖아요. 네. 화학주 그래서 동성화학도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뭐 그럼- 그렇게 지금 매수가에서 빠졌다고 해서 네. 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다른 화학주들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그 외에도 뭐 화학주들 많은데 한 30%씩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동성화학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2주 신저가 부근에 갔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하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NHN 엔터테인먼트. 네, NHN 엔터테인먼트 매수가와 비중은 얼마시죠?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네. 50%예요. 네, 비중 꽤 담으셨고요. 12월 초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오래됐는데 아, 네. 제가 9만 원 올라가도 안 팔고 더 한 10만 원 정도 가면 매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쭉 내려왔거든요. 6만 2천 원, 3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네. 요번에 또 9만 2천 원 갔는데 또 안 팔았어요. 또 갈까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막 빠져서 이거를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냥 더 내려가도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그때 네. 여쭤보려고.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여름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예.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보유를 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 오늘 종가 85,600원, 지금 네. 수익 구간이시지만 별로 만족스러우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NHN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최근에 좀 유망한 게임주로 많이 분석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자, 과연 내년도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분 그래서-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네, 예, 네.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니우 그 가운데 계시는 분 니우라고 그러나? 네, 라진 대리님. 나진. 네, 라진 대리님. 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네. 지금도 더 장기적으로 보실지, 뭐 10만원 이상을 목표가로 지금 두고 계신 건가요? 네. 근데 아. 그렇게 갈지 네. 안 될 것 같으면 언제쯤 매도를 좀 해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기존 사업에 이제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게임이나 컴퓨터 같이 이제 모바일 게임들의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네,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도 그쪽 사업 부분들을 많이 이제 구상하고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소 게임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게임들이 이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려했었던 이런 이제 뭐 신맞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구제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회사에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목표가 뭐 10만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 한 1월 달이나 2월 초까지 갖고 가면 어떨까. 2월 달에는 또 뭐 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연초, 연말 장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신작 게임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보고 실적이 그 부분들까지 만약에 반영돼서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전 부분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이제 내년 1분기 정도는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실적이 빗답점되면은 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현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간으로 이제 파이어볼 링크 이런 합작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지금 10월 이후에 단기 급등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런 갭을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 이 부분들 만약에 갭이 상승 갭이 아니라 일반 그냥 단기 모멘텀에 대한 갭이라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갭을 메우는 자리 한 83,000원, 84,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주간 당분간 횡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기간으로 좀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내년도에 좋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10만 원 이상 정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 자리로 봤을 때는 제가 84,000원, 3,4,0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일부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를 더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전망이 괜찮긴 괜찮아요? 네, 회사 전망은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좋게 보시는 면이 어떤 면이세요? NHN 엔터테인먼트. 아무래도 NHN 엔터테인먼트 좋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해외 쪽으로도 투자하고 예전에 이제 제한을 두었던 이런 신막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 된다 그러면 회사에는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감사합니다. 84,000원 지지 여부 보시고요. 지지된다면 10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수익 보시고요. 다음 또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는 123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20% 정도. 네. 저희 카운슬러에서 처음 진단 받아보시나요? 아니, 앞전에 한번 받았는데. 예, 그러시죠. 저걸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될지. 그때는 목표 주가 얼마로 받으셨어요? 그때 목표를 135만 원인가 그 정도 말씀했거든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목표 주가가 얼마 정도 140만 원 정도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가 배당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면서 특별 배당금이다라는 그 공시를 내면서 배당을 올해 확대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134만 5천 원에 마감됐으니까 지난번에 받으셨던 목표가 부근이고요. 연말까지 140만 원 가능할지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십니다. 선택해 주시죠. 어떤 분? 최병웅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잘 하시네요. 삼성전자 적정한 가격에 잘 사셨습니다. 비중이 한 20% 정도인가요? 한 20% 정도 돼요. 비중을 좀 한 30% 정도 이상 사셔도 되는 종목인데 좀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연말에 배당을 좀 받고 들어오고 갔지 아니면 목표가 좀 더 여기서 더 가서 더 이익을 확대할지 그런 게 고민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 내용은 거의 아시죠? 회사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 내용 중에 휴대폰 사업부가 상당히 좀 실제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에는 시스템 사업부 쪽에도 좀 증가되는데 이제 애플사에 AP가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실적은 시스템 사업부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보다는 더 좋을 거고요. 근데 휴대폰 사업이 결국 돼야 되는데 저가폰, 타이젠폰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저가폰이 빠르게 중국 로컬 업체보다 빠르게 시장 MS를 잠식하게 되면 실적도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우려는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기에 급등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가장 크죠. 수급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관들이 9월 달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월부터 사면서 추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에 지금 매물대가 이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에 그려놓은 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127만 원부터 132만 원 사이에 상당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뚫은 상태고, 그리고 현 상태에서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스토캐스트 형성 가열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130만 원 지지가 돼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11선 정도는 지지가 돼야 되고, 만약에 11선이 붕괴가 되게 되면 다시 좀 조정 들어가지 않겠나. 물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좀 길게 들고 가도 큰 상관없습니다. 비중 20%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고가가 140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이 140만 8천 원 뚫을 걸로 보입니다. 뚫고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현 상태에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왜 좋냐면 123만 원 정도를 다 뚫고 지금 위에서 지금 4주째 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윗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하락은 크지 않습니다. 12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신 단가 128만 원입니다. 이 주봉상을. 그러면 128만 원은 거의 지지될 걸로 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주봉상도 그렇고. 그러면 사신가가 123만 원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40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아마 연말에는 초에까지 이 정도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만 3천 원 정도, 143만 원 정도 가면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저가에 내려가면 또 사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익 중이니까 이걸 좀 확정 짓고 싶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130만 원만 지지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배당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네. 140만 3천 원. 네, 그렇죠. 그 1.5% 예. 정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빠지면 또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이제 140만 원대까지 쭉 들고 갈지 장기적으로 가도 되거든요. 비중 20%니까.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나. 물론 단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0만 3천 원 아니면 1분기까지도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양력 1월달 정도 보면 될까요? 네,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주로 1월 초에부터 잘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런데 작년에 올해는 그랬거든요. 올해 실적이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를 다 시장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사도 기관들도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휴대폰 사업부도 실적 방어를 저가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1월 초까지 좋지 않을까, 올해는, 내년 초에는. 그래서 143만 원까지 좀 들고 가는 거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종목 팔아서 다른 거 사는 것보다 수급이 좀, 지금 시장에서 기관만 사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도. 그래서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1월 달까지 들고 가면 그 정도는 올라가겠습니다. 네, 143만 원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예, 알겠습니다. 꼭 목표가 오면은 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43만 원이요? 네. 네. 예,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매수도 예. 잘하셨고요. 이제 신중하게 매도만 시점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예, 매수가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가
36,000원이고요. 네. 20%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때는 좋은 얘기들이 참 많았었죠. 예. 그래서 했는 예. 것이 이렇게 너무 흘러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회사 내용이 어떤가 예. 싶기도 하고. 네, 서울반도체 올해 그 52주 신저가가 최근에 나왔는데 14,800원이었고요. 그래도 그 수준에서 주가가 20%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종가 18,000원. 하지만 시청자분이 지금 딱 반토막 나 있는 그 주가입니다. 자, 오늘 세 분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정재훈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정재훈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매수한 이후에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나오면 이 정도에서도 손절이 가능합니까? 제가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손절이 어려우시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어차피 빠진 주가니까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반도체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먼저 변합니다. 글로벌 경기도 변하죠. 주식시장도 변하고 기업의 처한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올 초하고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LED 업황이죠. LED 조명 쪽은 성장성은 앞으로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그 성장성,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겠지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LED 업황의 지금 현황이고요. 서울 반도체 역시 LED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기술력 있고 유망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LED 업황의 부진을 피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서울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 반도체의 주가가 되려면은 LED 업황이 살아야 되고, 그 전에 이 LED 관련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도태가 될 것입니다. 즉, 망하는 회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LED 업황을 본다고 하면 과거에 반도체 업황이 생각이 나요. 우리 예전 한 10년 전에 반도체 업황이 보면 일본의 경쟁 업체가 있었고, 대만의 경쟁 업체가 있었고, 국내, 미국, 독일 이렇게 쭉 경쟁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시장 분명 성장 시장이었죠. 그러나 그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일본 업체가 도산을 했고, 대만 업체가 도산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개 업체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수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LED 업황도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LED 업종도. 지금 LED 쪽은 성장 산업이지만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많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겠죠. 그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LED 업종 주가는 다 빠지죠. 다 빠진 상황에서 경쟁을 할 거예요. 살아남기 경쟁이죠, 이거는.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누가 살아남냐의 경쟁이에요. 이 살아남는 경쟁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올라올 겁니다. 서울 반도체 주가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죠.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그나마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그게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이 아닐 겁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구조조정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손절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한번 여쭤본 거였고,
손절을 할 수 없다면은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살아날 때까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 네. 자체는 좀 나쁘지 않는가요? 회사 그 서울반도 LED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예요. 다만 LED 업황이 부진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사가 좋든 안 좋든 공통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안 좋을 때 삼성, 하이닉스 적자 났고 삼성전자도 뭐 적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반도체 쪽에서의 경쟁력 1, 2위 하는 업체들도 그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경쟁자들이 어때요? 도태가 돼버리니까 이 업체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성과를 딸 수 있었죠. LED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조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투자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LED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투자한다는 거는 서울 반도체를 지금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는 서울 반도체가 경쟁에서 나중에 몇 년 뒤든 살아남는다. 그거에 확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릴지 일단 기간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살아남는다고 하면 서울 반도체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업체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중국 업체라든지 특히 중국이라는 업체는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LED 업종을 지금 매수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시청자님께서는 36,000원이라는 상 가격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50%는 가격이 빠져 있으면은 저는 여기서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끝낼 것이냐, 서울 반도체에 손을 털 것이냐,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면은 몇 년 뒤에든 서울 반도체가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볼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선택하기에는, 제가 조언을 하기에는 앞으로 고난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제가 못 내려드릴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반도체 쪽이라는 네. 것이, 반도체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구조조정했을 때 2, 3년이 넘게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 LED 이 업황 자체가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뭐 6개월, 1년 안에 되겠다 이런 식이 될 건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유가가 빠지면서 LED 업종의 이 수요처는 분명 선진국들이거든요. 근데 선진국, 특히 유럽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 특히 수요가 많을 텐데, 미국 쪽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쪽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전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전력 요금, 조명에 대한 전력 요금이 비싸면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유가가 빠지면서 이 전력 요금이 싸졌기 때문에 이래저래 LED 쪽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시청자님. 예. 원금 회복까지도 몇 년이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에 바닥에서 또 20% 올라온 걸 보면 또 생각보다는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부지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니요, 간단하게. 오래 걸린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 네.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쉽게 조언을 못하는 게, 예. 팔아라 사라 이걸 못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3년 이상 나는 이 종목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손실을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또 진단을 정리해 보는데요. 오늘은 좀 많은 종목을 진단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각자 좀 고민들이 크셨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분 서울 반도체로 반토막이 나셨는데요.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좀 힘을 받으셔서 마음도 단단히 먹으시고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길에 도움을 계속 매일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 같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